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현재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 변수로 넣어서 거기에서 한번 필터링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준비가 되셨으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자, 화살표 지우지 마시고요. 엑셀 필터 부분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옆쪽으로 치우겠습니다.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자 영어로 적을 거예요. for each 데이터 테이블, for each row in 데이터 테이블 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제 저희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반복문에 대표적으로 for each에 대해서 진행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for each라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와서 조건에다가 뭐라고 적었었냐면은 중괄호 안에 사과, 바나나, 포도 적었었어요. 그때 for each가 어떻게 작동했었죠?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개수만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메시지 박스에 띄우고 세 개가 끝나면은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자, 그 개념을 여기서 작업해 볼 거예요. for each row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row의 개수만큼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 반복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줄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만 따로 빼오겠다. 느낌 이해되시나요? 하나씩 반복 작업하면서 자, 엑셀에서 좀 필터 한번 지워볼게요. 필터를 지우고 행을 하나씩 작업하는 거예요. 행을 하나씩 작업하면서 내가 찾고 있는 이 행의 토탈이 얼마보다 크다, 얼마보다 작다를 판단해서 그 항목만 빼오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일치한 항목만. 그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use 엑셀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날려볼게요. 싹 다 날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엑셀 파일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텐데 이제는 엑셀 파일을 열지 않고서 뭔가 작업해 볼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PC에 엑셀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액티비티 워크북입니다. 자, 액티비티 워크북 입력하시면은 여러 종류의 뭐가 나옵니다. 이 워크북이라는 항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을 백데이터로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엑셀이라는 형식 자체를 엑셀 열지 않고서도 저는 이제까지 엑셀 파일을 열 때 use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열었어요. 그걸 왜 썼을까요? 그냥 제가 열라고 해서 열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use 엑셀 파일의 특징은 뭐였었냐면은 내가 열고자 하는 파일을 경로를 가지고 미리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거면 쓰는 거고요.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면 지우는 거였고요. 필터를 거면 걸었어요. 특징은 이미 엑셀 파일을 연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시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혹은 파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죠? use 엑셀 파일의 파일 이름만 바꾸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엑셀 파일을 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use 엑셀 파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엑셀 파일 열고 난 그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야. 동작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서는요. use 엑셀 파일도 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리드 레인지 워크북 하나 가지고 와볼까요? 이 친구도 많이 씁니다. 리드 레인지, 라이트 레인지 많이 쓰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거 둘 다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리드 레인지, 라이트 레인지. 자, 리드 레인지 워크북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올게요.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죠? 엑셀의 경로를 적으래요. 여기에서는요,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엑셀의 경로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 건지 그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제 우리 경로 어디 있었죠? 익스포트였어요. 익스포트. 파일 탐색 세션 3에 익스포트 가져오시고 자, 아쉽게도 이 백데이터에서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시트 이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죠? 3조 변수 자체가 없죠? 3조 변수가 없으면은 우리 시트 이름 어떻게 들고 올 수 있죠? 그냥 텍스트로 적으시면 됩니다. 시트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편하죠? 시트 1. 그죠? 시트 1이었어요. 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현재 이 워크북 안에서 범위는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리드레인지 워크북 쪽에다가 저는 주석을 하나 달 거예요. 주석 달 때는 우리가 우클릭 가운데쯤에 주석이 있죠. 주석 추가가 있는데
단축키로는 Shift F이에요. 이름 바꾸는 거는 FE, 주석은 Shift FE, Shift 추가가 되죠.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빈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비어져 있죠, 내용이. 그냥 빈값입니다. 내용이 빈값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B3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이 하나만 있는 경우. 마지막,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형식인데 이 형식이에요. 느낌이 좀 가시나요? 자, 이렇게 빈값이 있는 경우에서는요, 시트의 모든 데이터예요. 시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고요. 자, B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B3부터 시작하는 테이블이에요. 마지막으로는 1, B10의 범위까지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모든 데이터 범위는 알겠는데 테이블은 뭘까요? 테이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B10부터 시작한다, B3부터 시작한다 있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B3 찍어보는 거예요. 찍고 컨트롤 A 하면은 그 범위가 체크되죠. 여기 있는 항목만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항목만. 이해되시나요? 이 항목부터 여기까지만 들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 근데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들고 올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값을 안 적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워크북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변수에다가 담아야겠죠? 근데 변수 적는 공간이 없어요. 어디에 적냐?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변수 만들기 있죠? 변수 만들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변수를 만들어 주실 때 변수의 유형 중 일부를 약어로 사용해요. 이 변수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의합니다. 저희가 만들 지금 변수는 데이터 테이블 변수예요. 즉 데이터 테이블 앞 글자를 하나씩 떼서 DT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DT 언더바 익스포트, 데이터 테이블 익스포트 형식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영어로 쓰신다면 이 방식이 기본적인 저희 개발 방식이에요. 앞 글자 약어를 따서 먼저 적고 뒤에 이름을 적는. 자, 당연히 변수 유형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데이터 테이블 유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작업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부터 행을 하나씩 반복 작업할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액티비티 for each row in data table 가져올까요? for each row in data table. 여기 있죠? for each row in data table. 보이시나요? 그 다음 데이터 테이블은 dt export였어요. dt export 안에 있는 모든 행을 이제부터 하나씩 반복 작업할 거예요. 자, 거기서 저희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면은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를 보시면은 토탈 금액이 저희 똑같이 토탈 항목을 가지고 올 거예요. 토탈을 가지고 올 건데 8만보다 작고 그리고 50만보다 큰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 식이 성립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그죠?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이때는 식 하나씩 만족하는 걸 찾아볼 거예요. 식 하나씩. 그럴 때 저희가 이거를 논리 형태로 AND와 보통 OR을 쓰게 됩니다. 식 A와 식 B를 모두 만족시킬 때는 AND, 식 A와 식 B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OR을 씁니다. 저희가 이번에 쓸 작업은 OR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해 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했었던 필터는 엑셀 필터는 AND 형식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번에는 OR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for each row in data table에서 항목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이름 저희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앞에 영어 단어 뭐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extract. 이번에 쓸 액티비티 이름은 get row에서 아이템 들고 오는 거죠. get row 아이템입니다. 찾으셨나요? get row 아이템 액티비티 가져와 주세요. get row 아이템. 자, 찾으셨으면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 자, 저희 for each는 기억나시나요? for each. 우리 for each에서 사과
바나나, 포도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디에 담겼었죠? 이전 시간에 저희가 포이치 내에 쓰는 변수 과일이라고 하는 내부 변수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 안에다가 사과를 넣고 바나나를 넣고 포도를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포이치 로우라고 하는 것도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참조 변수의 이름은 current row예요. 각각의 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행을 한 행씩 뽑아오는 거예요. 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을 뽑아서 그 행을 current row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 current row.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저희 첫 시간 데이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셀값 하나 어떻게 가져왔었죠? 셀값 로우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세 번째 값을 가지고 왔었고요. 아이템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값을 가져왔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 하나만 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 행은 몇 번째 행을 가져오든 간에 개수가 몇 개죠? 한 개죠. 저희가 10만 개짜리 데이터 테이블에서 행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그 행의 개수는 한 개인 거예요. 한 개로 고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은 고정이니까.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가 행은 고정이에요. 행은 항상 고정이고요. 우리 그럼 열 아이템이 남았는데 아이템에서 숫자로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열 이름 출원 이름으로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건 기억나시나요? 그 방식이 얘입니다. 숫자로 가지고 올 거냐 이름으로 가지고 올 거냐. 저희 이름 토탈로 가지고 오기로 했었죠. 토탈. 여기에 토탈 적는 거예요. 토탈 적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왔으니까 변수에 담아주면 되겠죠. 저희 변수 어떻게 만들었었죠? 변수 만들기 단축키로는 컨트롤 K 토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되셨나요?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은 저희 식사하시고 1시 정각에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안 드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점심 먹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포이치 로우 인 데이터 테이블 액티비티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 테이블에서 행을 하나씩 반복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저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에서 토탈 열에서 항목을 가지고 와서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자, 저희가 이 토탈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싶었냐면은 토탈 열이 8만보다 작고 50만보다 큰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어야 됐냐? 바로 조건문을 썼어야 됐습니다. 저희 조건문은 첫 시간에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은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 버튼을 가지고 예일 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닐 때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그때 썼던 액티비티 기억나시나요? if였습니다. 저희 if 액티비티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f 액티비티 가지고 올게요. 자, if 액티비티에서 저희는 무슨 작업을 할 거냐? 토탈에 있는 데이터가 8만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에서 확장, 표현식 편집기에서 확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쓸 수 있죠? 토탈이 8만보다 작을 때 라고 저희가 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에 있는 표현식 편집기 열기 썼습니다. 표현식 편집기 열기. 일단 표현식 편집기 열기 해가지고 토탈이 8만보다 작을 때. 자, 또 조건이 뭐였었죠? 토탈이 50만보다 클 때였어요. 토탈이 8만보다 작고 또는 또는 토탈이 50만보다 클 때라는 거였어요. 50만보다 클 때. 50만보다 클 때. 자, 현재 우리가 적은 식은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죠? 오류 내역을 볼까요? 오류 내역. 마우스 커서 올려주시면 뭐라 적혀져 있냐면은 현재 표현식 편집기 창에서 옵션 스트릭트 온 표현식 편집기 창에서 스트링에서 더블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스트링. 뭐가 스트링이죠? 뭐가 지금 문자열이라고 지금 떠 있어요. 어떤 게?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토탈열이 문자열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토탈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왜 문자열이지 해가지고 데이터 관리자를 보니까 형식이 문자열로 만들어졌죠. 문자열로.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는 문자열로 가지고 왔으니까 문자열과 당연히 숫자를 비교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가지고 온 토탈을 숫자로 바꾸던가 아니면 애초에 데이터를 뽑을 때 숫자로 뽑던가. 이해되시나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교재 페이지 변수 쪽을 보시면은 저희 변수의 종류 중에서 보면은 변수의 종류 중에서 숫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int 30이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저희 여기는 이제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란 거는 -1, 0, 1 그런 형태죠. 자, 그래가지고 int 32로도 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정수형으로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어요. 여기 토탈이 값이 있고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죠. 정수형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내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소수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소수점이 붙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정수형으로 변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정수형을 쓰지 않고 5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정수형 쓰지 않고 저희는 소수형을 받을 수 있는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 유형을 써볼 거예요. 더블. 얘는 소수입니다. 소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더블 유형을 우리가 한번 직접 가지고 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어와 볼게요. 자, 저희는 지금 이 토탈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가 있어요. 명령어 C D B L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C D. 뭔가 이상해요. 좀 더 풀어서 써볼까요? 풀어서 쓰면은 C 앞 글자 C 무엇인가를 변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hange, convert 등등. 그 중에서 이 앞자리 C는 convert예요. convert.dbl 익숙하시죠? 더블입니다. to 더블 얘를 줄인 겁니다. 왜 갑자기 얘가 되나요? 자, convert의 앞자리 C를 가지고 왔고요. to 더블에서 D, B, L을 가져와서 C, DBL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계셔도 됩니다. 즉 우리가 문자열을 소수로 바꾸는 방식은 C, DBL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가볼게요. 어떻게 했어야 됐죠? 토탈 부분을 우리가 괄호로 하나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C, D, B, L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탈을 우리가 소수로 바꾸겠다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복사하셔서 옆에 있는 토탈도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오류가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죠? 간단하죠? 자, 이 상태로 두셨으면 저희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에 나는 애초에 이 받을 때부터 이 토탈을 소수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변수 유형을 저희가 더블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때는 자, 데이터 형식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보니까 그 교재 51페이지에서 보셨던 것 같이 스트링, 불리언, 뭐 이제 인트, 오브젝트 등등이 있겠는데 더블이라고 하는 유형은 없어요. 그럼 그 더블은 어디 있냐? 우리가 직접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 찾아보기에서. 그래서 이 형식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정말 많아요. 그죠? 이게 다 저희 변수예요. 이 변수 전체 목록에서 이 전체 변수 목록에서 우리가 더블을 입력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더블 보시면은 여기도 다 더블이 우리가 더블 쳤는데 더블과 관련된 변수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해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하나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요. 얘가 우리가 쓸 더블입니다. UiPath 스튜디오는 이 많은 변수 중에서 그러면 이거가 사용자가 많이 쓰는 변수이다 라고 해서 좀 추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오시면 더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류가 나는 것을 보고 형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도 이 안에 있는 변수 유형을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오류 내역을 보고 변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 볼게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유형을 더블로 맞추셨다면은 이제 저희는 얘가 필요가 없겠죠. CDBL 필요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둘 다 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셨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형을 변환시키는 작업만 할 거니까 다시 토탈의 변수 유형을 스트링으로 다시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문자열 형식 바꿔주셨으면은 이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작업이 무슨 작업이었죠? 우리가 데이터를 들고 와서 행을 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그 행 중에서 우리가 토탈열을 가지고 왔어요. 토탈열이 8만보다 크고 8만보다 작고 또는 50만보다 큰 값들만 우리가 잔뜩 들고 왔어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얘를 우리가 또 얘만 이제 이런 값들만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따로 또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왜냐면은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는 것도 어차피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딘가에 쓰려면은 또 어딘가에다가 담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저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50만보다 큰 값, 얘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50만보다 큰 값. 그죠? 이 값 중에서 토탈이 이제 걸러졌어요. 걸러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값들을 가져와야 되죠? 당연한 거죠. 다 가져와야 되죠.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행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행들을 또 어딘가에다가 다 쌓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그게 없죠. 어디에 담을 거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담을 거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어떤 작업할 거냐, 그 어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UiPath 스튜디오 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려주세요. 맨 위로 올려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 우리가 새롭게 데이터를 넣을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액티비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빌드 데이터 테이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빌드 말고 생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너레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빌드 아니면 제너레이트 둘 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빌드 데이터 테이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빌드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버튼 눌러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엑셀 구조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엑셀을 봤을 때 month, amount, tax, total, currency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해당 화면을 보니까 컬럼 1, 컬럼 2 그냥 냅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얘네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합니다. 제거 버튼 눌러서 X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도 보시면은 뭔가 빈 행이 하나 있어요. 그죠? 뭔가 행이 두 개가 적혀져 있죠? 이것도 저희가 지워 볼게요. 그러면 딱 이제 빈 행 하나와 빈 컬럼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플러스 밑에 X가 하나 있으면 돼요. X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열을 만들겠습니다. month, amount, tax, total, currency 만들어 볼까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month 적어주시고 확인. 이제부터는 당연한지 하는 거예요. month, amount, tax, total, month, amount, tax, total, currency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엑셀 구조 중에서 그냥 컬럼 네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 구조로 우리가 작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되셨나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쓸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 구조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언제 데이터를 넣을 거냐? if문에서 true로 나온 데이터들을 넣을 거예요. if문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 테이블 있죠? 우리가 틀만 만들면 쓸 수는 없어요. 그 틀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정해야 되죠. 그죠? 변수를 정해야지 그 틀을 들고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드 데이터 테이블 우측에 뭐가 있죠? 그 틀을 쓸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름을 new라고 지을 거예요. 자, 변수 만들기, 이름 데이터 테이블이니까 앞에 dt 붙이겠습니다. dt 언더바 new, dt new라는 친구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dt new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진 친구라고 봐도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생성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전 입력 쪽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볼 수 있게끔 편집기에서 열기 버튼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에서 중괄호를 하나 넣을 거예요. 중괄호 말고 그냥 텍스트로 적을게요. 텍스트. 자, 텍스트 뭐부터 시작했죠? month, amount, tax, total, currency. 자, 스페이스바는 빼주시고요. 콤마만 붙여주세요. 콤마만. 스페이스바는 빼주시고, 혹시 이거 좀 가독성 좋게 하시겠다고 먼스 다음에 콤마 스페이스 해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콤마만 붙여주세요. 콤마만. 왜 이래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은 확인 버튼,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옵션.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넣었던 텍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만 두시고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은 뭔가 엑셀 구조가 나왔습니다. 엑셀 구조가 나왔는데 month, amount, tax, total, currency가 헤더로 간 게 아니고요. 컬럼 네임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에 붙어버렸어요. 그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었죠? 입력한 데이터가 헤더로 가는 거였어요. 컬럼 네임으로. 그러면은 어떤 속성을 클릭해야 될까요? 여기 중에서 첫 번째 행을 열 헤더로 사용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시고 다시 미리 보기 눌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죠. 각각의 항목들, 우리가 각각의 이 텍스트를 각각의 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서식을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 우리는 콤마로, 그죠? 쉼표로 한번 구분 지어 볼 거예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쉼표로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구조 뭐죠? CSV죠. 우리 CSV 작업할 때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자를 쉼표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포맷 자체를 CSV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면은 형식이 date tim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date time 안 쓸 거죠? 이 형식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UiPath 스튜디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오토 디텍트 열 형식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자, 빌드 데이터 테이블, 제너레이트 데이터 테이블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대신에 만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테이블도 dt new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만드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실 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쌓아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쌓을 때는 저희는 activity add를 씁니다. 자, activity add 입력하시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죠? 어딘가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액티비티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자, add queue item. 우리가 오케스트레이터의 queue 작업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뭐가 있죠? add column 데이터.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 컬럼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데이터 row.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 테이블에 행값을 추가하겠습니다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뭐였었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빼와서 합치는 거였었어요. 즉, 이 자리에 필요한 거는 add 데이터 row라는 거예요. 가져오시고요. 자, 우리가 작업할 공간 데이터 테이블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 테이블이니까 dt new가 된다는 얘기고요. 둘 중에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거를 넣을 거냐.
어디에 넣을 거냐, 둘 다 필수 처리가 되어져 있죠. 둘 중에 하나는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 커런트 로우니까 이 커런트 로우를 여기다가 채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참조 변수는 참조 변수로서의 역할만 하지 이 안에 데이터는 없습니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만 가리키고 있는 거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은 그 참조가 되고 있는 행을 가지고 온다고 쳐도 여기는 빈값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빈값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커런트 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행을, 그죠? 이 행을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 뜻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자, current row to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을 우리가 이제 얘를 배열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각각에 있는 이 세로줄이 뭐죠? 데이터 테이블에서 아이템. 이 아이템들을 배열로 바꿀 거예요. 자, 저희 자동 완성 기능이 컨트롤 스페이스였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아이템 어레이. 얘를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 이 행에 세로 항목들, 각각의 열 항목들을 우리가 배열로 만들어서 채워 넣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에 있는 참인 값들을 우리가 행을 잘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테이블에 넣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업이 끝났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쌓고자 하는 값은 어디 있죠? dt, new에 모두 쌓여져 있죠? 즉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 저희 맨 처음에 리드레인지 워크북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엑셀 파일을 열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엑셀 파일을 열지 않고 데이터를 쓸 수 있다까지 해야겠죠. write, 저 이거 처음에 다 넣으셨죠? 즐겨찾기에 write range workbook, 이 항목을 저희는 포이치 로우 바깥쪽에 넣어야겠죠. 반복문이 진행되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반복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안에서 반복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쌓은 데이터를 쓴다예요. 이 흐름을, 이런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경로인데 익스포트가 아니고 익스포트 리졸트죠. 익스포트 리졸트. 시트 이름은 몇 번일까요? 저희가 1, 2, 3 데이터를 썼죠. 그러니까 시트 4가 되겠네요. 시트 4. 데이터 테이블 어떤 거 쓰죠? dt new를 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행시키면은 셀이 비워져 있죠. 셀이 비워져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A1에 쓴다는 얘기예요. A1 딱 첫 시작에.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셀을 지정했어요. 나는 B5에 쓸 거야. 그럼 B5 위치에 써진다는 얘기예요. 비워두면은 무조건 A1 고정입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내가 적고 싶은 셀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적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셀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진짜 써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미 열려져 있는 엑셀 파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얘가 백데이터에서 열린다고 했었죠. 백에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화면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엑셀이. 그러면 충돌이 납니다. 프론트에서 열었던 것과 백에서 여는 게 충돌이 나서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때는 열려져 있는 엑셀을 모두 닫아주셔야 됩니다. 충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엑셀 파일을 닫고 실행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볼 거예요. 좋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스트링 컨버터가 더블로 바뀔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형식은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엑셀 파일을 여기 열어보시면 3번이었죠. 3번에서 익스포트 열어보시면은 토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에는 이 항목들이 다 아마 일반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일반 형태. 그래서 그 일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올 때는 이 형태가, 그죠? 특정 사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엑셀처럼 숫자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 있죠? 형식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형식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전체 데이터가 일반이라면은,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형식이 각자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얘는 숫자고 얘는 텍스트고 얘는 뭐고 저장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열로 가지고 오는 방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죠? 엑셀에서 숫자로 정의를 한 건데 그 항목을 우리가 문자로 들고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관리자 가셔서 데이터 관리자에서 아까 전에 저희 더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더블로 했던 거? 그 더블로만 바꿔주시면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데이터 형식 CS템 더블 저희 찾았던 거 있죠? 더블로만 맞춰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더블로 맞춰주시고 실행 버튼 누르기 전에 엑셀 파일 닫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 텐데, 자, 3에 익스포트. 저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저 이제까지 봤을 때 벤더를 빼고 있었네요. 그죠? 맨 앞에 벤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빼고 지금 저 화면에서는 여기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은 오류 내역을 볼게요. 오류 내역을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인풋 배열이 길대요. 뭐보다 길다고요? 기존에 당신이 만들었던 열보다 깁니다예요. 그죠? 자, 지금 엑셀 상에서는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죠?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5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이 앞에 벤더라는 열만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벤더. 그죠? 이거는 제가 앞에 벤더가 있는 것을 까먹고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벤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도 똑같이 저희가 벤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벤더 이렇게 빌드 데이터 테이블 쪽에서도 저희는 벤더를 만들고, 자, 벤더가 맨 앞쪽에 있었죠. 맨 앞쪽으로 벤더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벤더 생성하고 맨 앞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벤더도 여기 앞쪽에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드시면은 맨 뒤에 만들어질 텐데 얘를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잘 끝났어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션 3에서 익스포트 리졸트를 보면은 우리가 뽑은 값 시트 4에다가 우리가 적은 C7 여기에 값이 잘 붙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벤더 먼스 어마운트 텍스 토탈 커런시까지 해서 토탈 값이 우리가 적은 조건대로 잘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는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은 포이치로 인 데이터 테이블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오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류 내역을 파악해보고 작업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오류 내역을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면요, 그냥 오류가 나면은 왜 안 되지 하면서 다 손을 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개발하실 때 이렇게 오류 사항이 나면은 왜 오류가 났는지까지 파악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안 되시면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교육 흐름이 끊길까 봐서 손을 못 들겠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